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영상 산업도시 부산을 견인하는 두 축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영화 촬영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부산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영화제에 이어 영상위원회도 운영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얼토크 만나봅시다에서는 어려움 끝에 선임된 부산영상위원회 김휘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어려움 끝에 선임이 되셔서 마음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선임 과정이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 독립영화 진영에서 또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이었죠. 서병수 전 시장이 최윤 운영위원장을 해임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영화계에서 운영위원장에 조속한 임명을 요구해 왔는데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지난 9월에 이제 위원장님이 내정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그 부산 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해서 젊은 영화인들이 그 전임 위원장이셨던 최윤 위원장님 복귀를 주장했었는데 그게 일단 무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간 영화인들이 이제 부산영상위원회 그 위원장 공모 절차를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을 여러 차례 했었으나 그게 이번에는 이제 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영화인들의 반발이 좀 더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자리하게 되셨는데 네. 조금 마음속으로는 섭섭하진 않으셨나요? 저도 부산 영화인들 속에 있고 또 일원이기 때문에 섭섭함보다는 오히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영화계의 입장은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내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산에서 활동하는 각 영화단체 대표님들과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 입장과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후의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부산 영화인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 공개 모집이라는 절차가 부산시 입장에서는 사실 좀 행정적 부담이 생기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네. 또 부산영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민간에 위탁한 기구들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그 토론을 거친 이후에 대안을 모색하자 하는 게 이제 부산시 입장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좀 진행을 하자 했던 것이 이제 부산 영화인들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미 내정이 되고 또 인선 절차에 거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 임기 안에 부산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좀 공개적인 모집 절차에 대한 상호가 좀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두 입장 사이에 딱 중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편이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궁금해지는 게 최윤 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두 분은 지금 연락을 네.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감사하게 또 내정되고 난 이후에 어려운 자리 맡았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네. 감사 인사도 나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는 또 다른 그 영화 관련 분야 일을 맡으셔서 일을 시작하신 상태라서 조만간 연락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한번 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만큼 해결하실 일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내년 또 이 부산영상위원회가 의미 있는 한 해를 맞게 되더라고요. 네. 설립된 지 이제 2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간 이제 국내 영화 산업 속에서도 그렇고 뭐 아시아 영화 문화 속에서도 그렇고 부산이 아주 그 좀 선도적 이미지 혹은 이제 중심의 이미지를 잘 구축해 왔는데 네. 보다 더 이제 산업적인 결과 그러니까 이제 직접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좀 기획을 해서 좀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뭐 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생각입니다. 네, 부산이 이렇게 영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된 데에는 또 부산국제영화제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영상위원회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 전당 그 통합 운영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이제 줄곧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두 기관의 통합은 그 컨텐츠와 시설 인프라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효율적인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 그 영화의 전당이나 부산국제영화제의 기관의 성격과는 다르게 부산영상위원회의 성격은 이제 산업을 진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좀 확연히 앞에 두 기관과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뭐 이 세 기구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 통합 이후에 뭔가 산업과 문화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로 기관의 기능들을 좀 조율하는 그런 협의의 어떤 형식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이 부산을 이탈하는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많음에도 부산을 이제 이탈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젊은 층을 좀 공략하기 위한 어떤 사업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사실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지역에 아주 유능한 문화 관련 그 인재들이 역외로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대학 입시 때 한번 네. 일어나고 그리고 또 졸업 시기,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또 일어나는데 네. 뭐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지역 내에 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교육기관이나 상위 교육기관이나 혹은 뭐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은 튼튼한 중견 제작사를 육성하는 게 뭐 가장 시급한 일일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그 영화 아카데미 그 한국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네. 이제 좀 더 그 이 전문적으로 영화 감독이나 혹은 그 기술 스텝을 지망하는 지역 내 인력들이 굳이 그 여외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좀 그 루트가 생긴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20년 동안 이제 부산영상위원회가 음으로 양으로 조성해 왔던 이제 산업적인 기반의 힘이 이제 서서히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들을 내년부터는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좀 관객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부산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영화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든 좀 완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뭐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임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임기 내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부산에서 기획되고 제작해서 100만이 넘어가는 전국 관객 100만 명이 넘어가는 영화를 꼭 그 제작 사례로 좀 네. 가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쨌든 많은 부산 시민들이 사실은 부산 영상위원회를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좀 희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민과 나눌 수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의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시민들도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산업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부산에서 우수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긴 하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부산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산에서 실제로 영화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화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뭐 1년에 거의 200여 편 가까운 영화, 드라마, CF 같은 영상물이 이제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100여 편 정도가 촬영을 마쳤고, 뭐 그 중에서는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남산의 부장들이나 설경구 씨나 조진웅 씨가 같이 출연하고 있는 퍼펙트맨 같은 이제 아주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들도 이제 촬영 중이거나 이미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부산 영상위원회가 참여해서 가장 대박을 터뜨린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제일 최근의 영화로는 부산행을 꼽을 수 있겠죠. 부산행. 제목에서부터 뭐 부산과 관련 있는 영화니까.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주요 공간이었던 KTX 실내 장면을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해운대 일대에서 거의 대부분의 로케이션 촬영했었던 재난 영화 해운대라는 작품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관리직을 맡긴 하셨지만 네. 원래부터 영화인이셨던 거잖아요. 네. 해운대 시나리오도 쓰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영화 연출 제작도 맡으셨는데 정말 이 영화인으로서 보기에 네. 부산은 어떤 매력이 있는 도시인가요? 뭐 우선은 자연 환경을 꼽을 수 있겠죠. 영화인들이 봤을 때 좀 카메라에 담고 싶어하는 바다, 산, 그리고 아주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도심의 분위기가 사실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뭐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부산 영상위원회가 그간 20년 동안 사실 국내 최초로 영화 촬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지금 현재로는 영화인들이 부산에서 촬영하는 게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타 도시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영화 촬영팀에 호의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촬영지로 늘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 경관도 좋고 또 네. 기까지 받으면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인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부산 영상위원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2014년 부산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네. 또 영화인들에게 또 부산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앞으로 부산 영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꼼꼼히 좀 챙겨서 열심히 꾸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영화 관련된 모든 영화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늘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즐거움을 얻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최근에 선임된 부산 영상위원회 김휘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